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라든가 우리 몸의 면역계 상태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쉽게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면역계가 예민해져서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이거는 반복적으로 재발하고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연속적인 재채기부터 계속 흘러내리는 콧물과 코막힘 증상까지 모두 다 알러지성 비염의 의심 증상들인데요.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가 되면 그 환자 수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겪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그 고통, 오늘 알러지성 비염의 모든 것에 대해 한의학 박사 임태영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임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절기가 되면서 발병률이 급증하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알러지성 비염입니다. 또한 심한 경우에 사회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알러지성 비염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안세영 씨, 김선혜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가끔 보면 이게 감기야. 이게 또 막 엄청 간질간질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연속적인 재채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채기가 끊기지를 않아요. 오늘 정말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앞에서만 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채기? 네. 재채기. 네.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래요. 막 뭐가 막 뭐 나와요. 하세요? 네, 저는 강의를 하다가 콧물이 두루루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앞에 앉으신 교육생 분이 강사님 콧물 그러면서 티슈를 이렇게 갖다 주세요. 얼마나 민망한지 또 몰라요. 예쁜 척한다. 또 네. 예쁜 척한다. 너무 민망해가지고 얼굴 빨개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오늘 해결책을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방금 전에 안세영 씨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기침이 나고 코가 막히면 이게 감기인지 알러지성 비염인지 굉장히 구분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이 두 증상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예. 뭐 증상으로는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기는 다 아시는 것처럼 바이러스에 의해서 기관지에 염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뭐 재채기라든가 콧물 이런 것들 이외에 기침을 할 수도 있고 또 열이 나거나 근육통이 있거나 이런 전신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염력이 있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옮기기도 하고 이런 질환이 이제 감기죠. 그러나 감기는 한 2주 정도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 증상이 없어지는 것을 대부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반면 알러지성 비염은 뭐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꽃가루라든지 아니면 뭐 벌레, 분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면역계가 예민해져서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반복적으로 재발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전염성이나 전신 증상이 없는 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 감기는 감기약을 먹으면 사실은 낫잖아요. 네. 그리고 처방도 받고 그러면 비염은 어떤가요? 비염은 뭐 약이 있을까요? 약 먹으면 좀 괜찮아지나요? 뭐 감기도 사실은 감기 약은 없죠.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는데 이제 증상에 따라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적절한 한약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뭐 히스타민제라든가 해열 진통제를 드시면 증상이 완화되면서 감기 바이러스의 활동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알러지성 비염은 어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라든가 우리 몸의 면역계 상태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쉽게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러지성 비염은 내 몸 안에 이 반응하는 그 어떤 녀석을 혼내주지 않는 이상 이거 계속 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뭐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알러지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 자체도 너무도 다양하고 또 알러지를 악화시키는 인자 중에 온도라든가 습도 이런 환경 상태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 몸의 건강 상태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조절해주면 개선될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러지성 비염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질환이고 어쩌면 더 좀 심해질 수도 있겠네요. 예,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데요. 특히 알러지성 비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숨을 안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호흡기계를 통해서 자극인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치료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알러지성 비염이 태어날 때부터 모두 다 생기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계를 잘 조절해주고 건강 상태를 유지해주고 또 그 알레르기 일으키는 물질들에 대해서 적당히 회피를 하게 되면
증상이 많이 개선되고 치료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질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좀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건지 아니면 환경적인 영향이 더 큰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알러지성 비염은 유전병은 아니지만 가족력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알러지 질환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 50% 정도의 그 자손들에서 두 분 다 알러지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75%의 자손들에서 알러지 질환이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력은 있지만 전부 다 가족들에서 나타난 유전 질환은 아니고요. 또 평상시 알러지성 비염이 전혀 없다가 뭐 먼지가 많이 나는 직장이라든가 화학약품에 노출되어 있는 곳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 보면 비염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알러지성 비염은 유전적인 소인과 어떤 환경적인 소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그 온도에 의한 알러지성 비염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 제가 요거를 갖고 있어요. 제 아들도 그걸 가지고 있을 확률이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 확률은 크지만 똑같은 그 알러지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꽃가루 알러지가 있으시면 아기들도 꽃가루 알러지가 있고 이런 것은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네. 알러지는 나타날 수 있지만 다른 그렇죠. 부분으로 나타날 수 예,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그 번데기 있잖아요. 네네. 번데기 알러지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네네. 근데 주로 보면 그 번데기가 그 술자리에 번데기들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 걔는 좀 마시면 이걸 먹고 죽어 말어 막 이래요. 그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것 이런 걸 알아보는 그 검사 같은 것도 있다고 그런 것 예, 같은데. 흔히들 뭐 많이 아시는 걸로 피부 반응 검사가 있어요. 피부에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을 떨어뜨려 가지고 피부가 얼마나 과민하게 반응하는를 살피는 검사입니다. 이런 검사가 있고 또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혈액 중에 있는 면역 단백질의 양을 체크를 해서 여러 가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들을 체크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검사들로 인해서 밝혀낼 수 있는 알러지의 원인 물질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검사로 모두 다 우리가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야, 번데기를 떨어뜨려도 별로 그렇게 효과는 없으니까 쳐다보지 마. 알겠지? 자꾸 이렇게 지인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사실 저희 어머니도 환절기만 되면 그 깝티슈를 옆에 두고 계실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계절에 따라서 알러지성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좀 다른 건가요? 네. 계절에 따라서 알러지가 심해지는 이유는 첫째, 환절기가 되면 사람 몸 상태가 좀 피곤해지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게 되면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해지면서 면역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면역력이요. 그러면서 이제 알러지 질환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꽃가루가 이제 많이 날리면서 꽃가루 알러지에 의한 어떤 증상들이 많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늦가을이라든가 이제 겨울 같은 때는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면서 기온 변화에 의해서 알러지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톡닥터 토닥. 오늘은 환절기 불청객 알러지성 비염을 주제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알레르기성 비염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는 요인은 너무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다음에 3가지 정도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꽃가루라든지 진먼지, 먼지랄지 아니면 동물의 털이랄지 곤충의 배설물 이런 자극인자들이 우리 면역계를 자극을 하게 되면 면역계가 예민해지면서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안세영 패널님처럼 지나치게 음주를 자주 하신다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드실 때 또 면역계가 예민해져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체가 허약할 때 특히 폐라든가 소화의 계통이라든가 신장 등의 기능이 떨어질 때 우리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면역계가 예민해져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면역계가 화가 나고 예민해지게 되죠. 그래서 과도하게 반응을 하면서 콧물, 재채기 등을 일으키는 비염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기전을 통해서 이제 알러지성 비염이 발생하게 되고요. 각 원인별 증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러지성 비염의 3대 증상이라고 하면 재채기, 콧물, 코막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증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원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폐 기능이 약해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폐는 호흡기이기 때문에 감기가 자주 걸린다거나 추위를 많이 탄다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얼굴이 좀 창백한다거나 이런 증상을 호소할 수가 있고요. 맑은 콧물을 흘리는 게 주된 증상입니다.
두 번째, 소화의 계통이 안 좋을 때. 소화의 계통이 안 좋으니까 평상시에 당연히 소화가 안 되겠죠. 손발도 찰 거고, 그러다 보면 좀 마르고 신경질적인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맑은 콧물을 흘리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소화 계통이 약한 경우에 많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신장 기능이 이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비염 증상은 주로 만성적인 비염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허리가 자주 아프다거나 소변을 자주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들이거든요. 이런 증상을 평상시에 갖고 있으면서 코가 마른다거나 코 막힘이 심하다거나 누런 코딱지가 많이 생긴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지면서 오는 비염 증상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서 우리가 생기는 비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거나 또는 음주를 지나치게 하다 보면 염증 반응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염증하고 관련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누런 코가 나타난다거나 얼굴면 뽀루지가 많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증상들, 또 코에서 냄새가 난다거나 이런 증상들을 주로 호소하게 되죠. 근데 알코올이면 염증을 극복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는 건가요? 예, 굉장히 자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끄러워요. 매번 이렇게 부끄러운 말씀을 하시는 알코올로 뭐 소독을 하면 염증을 가라앉을 수 있겠지만 복용을 하시면 염증이 심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들으면서 네. 심각한 거죠. 일단 우리 선혜 씨 같은 저렇게 경우에도 많은 걸 이 체형이 그렇게 뭐 통통하신 편은 아니고 네. 소화계통 좀 약하신 편이고 이러기 손발 때문에 차고. 손발도 네. 차고 일단 소화계통을 좀 다스리면서 비염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또 맑은 콧물 많이 흘리시기 네. 때문에 치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꼭 가야겠네요, 병원에. 저는 생각보다 이 비염이라고 했을 때 뭔가 재채기, 뭐 콧물 이런 거는 당연히 다 알고 있었던 거지만 저렇게 많은 증상들이 나타난지는 사실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또 한 번 더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강의를 통해서 알러지성 비염의 원인과 증상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사실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이지만 그 고통이 참 상당한 것 같습니다. 혹시 코막힘이나 콧물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그 알러지성 비염의 3대 증상은 재채기, 콧물, 코막힘 이 세 가지가 가장 주된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은 보편적으로 다 나타나게 되고요. 그거 이외에 우리가 코가 간지럽다거나 이천장이 간지럽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눈이 충혈되거나 눈물이 나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냄새를 못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눈 밑에 다크서클처럼 검게 피부색이 변하는 피부 우열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 방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입천장이 간지럽다는 말씀을 듣고 입천장이 간지러우면 어떨까? 혀를 막 긁어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근데 사실은 고통스러울 것 네, 같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고 그렇죠. 피부색도 변한다는 말씀을 하니까 또 여성으로서도 굉장히 눈 밑에 무서워요. 다크서클 있네. 네, 아니 심각합니다. 아무튼 네. 네. 그러면 이게 알러지성 비염이 좀 길게 가면 합병증도 있을까요? 네, 네.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코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떤 부비동 또는 귀 이런 데에 이제 염증이 전해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축농증이라고 하는 만성 부비동염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중이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 한의학적인 어떤 진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조상님들도 비염을 앓았나요? 그리고 이게 그 한의학적으로 지금 이 비염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한의학적으로 어떤 치료법이 있는 겁니까? 아,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사실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게 먼지 때문에 알러지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 도시보다는 그렇죠.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맞아요. 먼지가 더 많겠죠. 예를 들어 수학기에 뭐 그렇죠. 벼를 벤다거나 보리를 벤다거나. 근데 그럴 때에 예전에 농경 생활을 할 때 알러지가 또 심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자들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반드시 그런 거에 의해서만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의심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가라고 봤을 때,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 면역계가 예민해지는 건데, 예민해진다는 것은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사람이 예민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알러지라는 말 자체가 그 알로스와 에르고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근데 알로스는 변화된 이런 뜻이고요.
에르고는 활동, 작용 이런 뜻인데 변화된 작용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이지 아니고 뭔가 변형된 모양을 보여주는 반응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러지의 원래 어원인데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사실 한학적으로 면역계의 안정을 찾아주고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면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몸 상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인체의 어떤 면역력을 키워주는 한약 치료 그리고 코의 점막의 부종 상태를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침치료라든가 약침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되고요. 또 어떤 코의 점막의 배설, 분비물의 배설이라든가 농의 배설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향기요법이라든가 아니면 면봉을 자입하는 요법들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러지성 비염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알러지 질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면역계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예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면역력을 높여가지고 면역계를 안정화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 면역력을 안정화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주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식습관, 생활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하고 적당한 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소화기 상태가 면역계를 예민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고칼로리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지나친 음주라든가 자극적인 음식은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균형적인 식습관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이 좋은지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알러지 질환과 음식과의 상관관계는 사실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고칼로리 음식이라든가 기름에 튀긴 음식 이런 것들은 소화계통에 부담을 주면서 알러지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연구상으로는 우리가 자주 마시는 녹차라든가 이런 데 항염증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피부의 염증이라든가 코의 염증 상태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우리가 요즘 뭐 차들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중에 뭐 허브차 중에 페퍼민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한약으로 박하거든요. 화한 향이 나면서 그 시원하고 서늘한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차인데 그런 것들이 염증이라든가 코막힘 등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차를 드실 때 한번 좀 고려해서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 속이 냉하고 손발이 차신 분들이 서늘한 차를 자주 마시면 오히려 독이 되겠죠. 네. 그런 분들은 뭐 생강차라든가 이런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차를 드시는 것도 도움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맞게 좀 먹는 네. 게 중요하겠네요, 아무래도. 네. 그 우리가 그 눈이 좀 이렇게 침침하고 또 이렇게 눈이 좀 뻑뻑하고 그럴 때 눈 주위를 이렇게 마사지 하는 것처럼 이 코도 그 알레르기성 비염 뭐 요것들이 좀 이렇게 이렇게 좀 괜찮아지려면 이렇게 눌러주고 또는 뭐 이런 이런 방법들이 혹시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려주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코 옆에 흔히 잘 아시는데 누구나 그냥 습관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콧볼 옆에 이 팔자주름하고 이어지는 부위, 예. 이 부위에 하나의 글자로 영향혈이라는 혈이 있어요. 영양. 향기를 맞이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코가 막혀서 냄새를 못 맡을 때 이 부위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좀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한 3초 정도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셨다가 또 한 2초 뗐다가 이렇게 한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하시면 코가 뚫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콧물이 많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에 집에 뭐 또 특히 방송하시니까 드라이기는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 안 선생님 드라이기 있으시죠? 저희 집도 드라이기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콧물이 좀 많이 나오고 할 때 우리가 추우면 콧물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목 뒤에 보면 그 풍지열이라고 혈자리가 있는데 바람의 연못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감기가 찬바람을 쐬면 감기가 걸리잖아요. 콧물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몸에 찬 기운, 호흡기계의 찬 기운들을 그 쫓아내는 데 쓰이는 혈들인데 이 목덜미 요 부위를 드라이기로 따뜻하게 덮여주시면 우리 몸이 따뜻해지면서 그 맑은 콧물이 나는 비염 증상이 일시적으로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 감을 때 시청자 여러분, 잠깐 쉬게요. 이렇게 머리 감추고 이렇게 말리시잖아요. 이때 머리만 치지 말고 이쪽에다가 좀 맞아요. 이렇게. 특히 겨울이나 환절기 때 감기 예방하시기 위해서 머리 감고 바로 나가지 마시고 목덜미 쪽에 한 10초 정도 따뜻한 바람 쐬어주시면 나름대로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시청자 여러분? 이쪽에 그 감정점 있으면 아주 캐릭이 독특해지죠. 거기입니다. 여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 지압하는 거 외에도 제가 요즘 TV 보니까 코 세척하는 분들 되게 많이 있는데 연예인 모 코를 씨가 세척해? 뭐 코에다 물러가지고 반대편으로 나오고 네네. 이런 코 세척하는 것도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 네. 건가요?
일단 알러지성 비염의 증상 중에 코막힘과 이제 또 코딱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물질들이 코에 있으면 결국은 환경을 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치료하는데 저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식염수 있잖아요. 네네. 이것을 한 30도, 냉장고에서 아주 서늘하게 하시면 안 되고 30도에 35도 정도의 식염수를 주사기를 이용해서 코에다가 한 100cc에서 200cc 정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염 환자분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가 많이 막히시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비강을 그 생리 식염수로 세척을 해주시거나 또는 저녁에 주무실 때 한 번 더 세척해가지고 주무시면 비염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꼭 주의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주사기를 이용해서 세척을 하는데 뭘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김문정 아나운서님. 너무 깊이 넣는 거? 주사바늘을 어떤 빼야죠. 그렇죠. 주사바늘 안 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주사바늘 꼭 빼시고 그 미지근한 30도에 35도 정도의 생리식염수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상치 네. 못한. 이 알러지성 비염으로 생기는 다른 질환들도 있지만 또 일상생활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하시니까 우리 선혜 씨도 마찬가지고 화장하게 되는데 눈 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크서클처럼 검게 변하면 보기 싫겠죠. 그럼요. 또 우리가 코가 자주 막히다 보니까 코를 후비게 되고 비비게 되죠. 그러면 코에 주름이 생깁니다. 어. 눈가에 주름도 보기 싫지만 콧등에 주름도 역시 보기 싫죠. 그리고 또 이 비염이 있다 보면 결국은 코가 막히게 되기 때문에 코를 골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적절한 수면을 못 취하게 되죠. 그래서 수면 부족이 되기 때문에 수면 시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저해가 되고 그러다 보면 성장 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또 저녁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 공부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학습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성장치를 위해서 아이들이 한원에 내원하시는 경우에 비염이라든가 아토피라든가 이런 알러지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그것을 치료하는 것을 먼저 하고 발달을 도와주는 치료를 병행하는 그런 요법을 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염이 단순히 코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알러지성 비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두 분 어떠셨나요? 그 알레르기성 비염 정말 본인도 힘들 거예요. 이 코 푸는 소리에 또 잠을 뒤척여 보고 한 사람들은 그 고통에 대해서 알 거예요. 또 주변 가족들도 또 힘듭니다. 꼭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 아침에 너무 일어나기가 싫은 침대가 따뜻하니까 근데 콧물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닦아야 되니까. 네. 이것만 좀 또 누워 있고 싶은 만큼 누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잘 실천을 하면. 방송이라고 네. 정말 엄청난 비밀을 얘기한다니까. 아유, 정말.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토닥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해 주시죠. 네. 환경이 오염되고 생활이 복잡해지면서 발병률이 증가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알러지성 비염입니다. 심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저해 요소가 되고 또 삶의 질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아주 다양한 원인에서 알레르기성 비염이 생기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력의 약화에 의한 면역계의 불안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체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면역계를 안정화시키는 한약 치료와 다양한 한방 의치료법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을 치료하시고 삶의 질을 높여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이 알러지성 비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발생한 환경 질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후유증과 만성화로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적절한 예방과 치료 병행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